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입니다. 오늘 원내 논평 3개를 냈는데요.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철회 사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가 법무부의 내부 반발로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준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처리를 보고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박범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직권 남용 소지를 강하게 제기하자 결국 박범계 장관은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정 이래 총 4번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중에 이 정권에서만 유례없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3번 있었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힘을 행사하려 하니 그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박범계 장관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난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통해 똑똑히 지켜봤고 그 폐해를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찬성 의견을 보였음에도 박범계 장관 나홀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해 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이번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인 동기로 행해지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폐지되어야 함을 국민들은 더욱 분명히 인식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면 옷값 논란은 해소된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이 연일 불거지자 청와대는 어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전체 비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법원 판결로 공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버텨오다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못해 공개했지만 이마저도 세부 내역은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사용 의혹을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옷값의 출처인데 억울하다면 떳떳하게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와대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옷값을 카드로 썼다고 하더니 현금으로 지출하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번복하고 현금 결제가 이례적이라고 하자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특활비 공개 판결에 대해 패소 부분 중에는 꼭 필요한 국가 안보나
국익을 해할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초 법원 판결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감사원의 회계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시간을 끌며 특활비 세부 내역을 끝내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임기 만료일부터 15년간 이 정보는 모두 공개되지 않고 묻히게 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다는 것이 법원 판단인데 이를 존중한다면 청와대는 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게 된다면 결국 떳떳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 당대표 당시 이제는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심사하고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사후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려는 시간 끌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과거 잣대가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임기 말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국민 세금 낭비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독일을 다녀왔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7일부터 사흘간 아프리카 튀니지를 방문했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3월 2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현재 태국, 터키, 남아공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4월 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순방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외유성 출장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외 출장이 공무였음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막중한 국가 중대사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한국 독일 간 형사사법 협력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명분일 뿐 슈레더 전 독일 총리와의 면담 홍보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전해철 장관이 해외 출장 이유로 든 행정 한류 거점 확보 등이 시급한 현안이었는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기 말 해외 출장은 국내 현실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외유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3년째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60만이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올해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서고 3월 한 달 동안만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무려 8,000명에 이르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국민 혈세를 들여 외유 출장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청와대는 올 초 공직기강회의를 집중 감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정권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 세금을 들여 외유성 출장을 다니는 것은 공직기강회의로 봐야 하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여된
책무와 도리를 끝까지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